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경제입니다. 한 가지 좀 안내 말씀만 좀 드리고 바로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가입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눌러보시면 멤버십 가입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신문 영상 그리고 보고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하시다면 신문 구독료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아니면 좀, 열심히 영상을 찍어주고, 내가 한꺼번에 좀 읽기 어려운 보고서들도 읽어주고,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가 수익 좀 거뒀고, 혹은, 정말 좀 도움이 됐다, 공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네, 스타팅, 이 1592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엠버서더까지, 네, 24,000원 해가지고 첫 달 프로모션으로 20% 할인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1,999원, 90원, 그리고 3,990원, 5,990원, 그다음에 12,000원, 3만원까지 좀 되어 있는 등급별로 멤버십이 있으니까요. 또 폭넓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멤버십 가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안내 영상을 좀 드렸고요. 네,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럴 만한 영상과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금만 더 응원과 좀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이번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2조 2036억 원을 거뒀고요. 영업이익은 드디어 143억 원의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50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것이 특수선 영업이익의 바로 플러스 32.8%, 엔진기계 부분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11.5%의 굉장히 고무적인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는 환입 효과와 환율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 조업 차질의 영향도 사실 부정적인 것도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 효과로 140억, 그 다음에 환입 효과로 121억 원을 어, 걷어들였고, 그 다음에 판넬 2공장 사고로 인해서 공정 차질이 빚어졌는데 여기에 일회성 비용이 바로 372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들어온 것도 있고 나간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플러스 2.1%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익 창출 구간이 예상했음에 네, 시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도 보시면 조금은 악재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9월에 수주는 119달러로 YY 대비해서 4.6%가 감소가 됐습니다. 자, 조선 부분 수주도 88억 달러로 YOY 대비해서 2.1% 감소에 그쳤습니다. 글로벌 발주 감소 폭이 12%에 비교했을 때는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LNG 슬롯이 2027년도까지도 제한적이고 그 이외의 선종은 발주 회복이 당분간은 낮아지기 때문에 수주 둔화는 예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성과도 클락슨 성과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10월 셋째 주까지 꾸준히 낮아졌다는 점을 확인을 되기 때문에 마냥 지금 실적에 좀 성공했다, 취해 있을 수는 없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부터 보고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이제 희망가는 12만 5천 원 하향 보고서고 여기 16만 원으로 유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한 14만 원, 13만 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좀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네, 그랬을 때 지난 8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었었고 일봉상. 자, 주봉상에 그게 거의 역사상 고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 보셔도 마찬가지니까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야 조금 흐름이 보이니까. 그래도 바닥들이 조금 다지면서 올라간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단을 두 번 딱 터치를 세 번 정도겠죠. 세 번 정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의 흐름으로 접어들었고 이게 어느 정도 하락까지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갈지, 네,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보긴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고점을 뚫을 때는 이것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약간 이 흐름을 기울기를 똑같이 놓고 본다면 요 정도니까 사실 좀 꽤 오랜 시간 뒤에 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기울기를 조금 반만 올려본다면 요 정도겠죠? 그럼 주봉상으로 친다면은 요만큼씩이 거의 한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11월, 12월, 1월, 빠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상반기 정도겠네요. 네, 5월 정도. 네, 그래서 내년 5월이나 네, 요때쯤 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그래서 10조이고요. 물론 어떤 호재에 따라서 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차트를 그려봤을 때 맞는 말들은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의 가능성 정도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기관의 매수가 좀 무섭고요. 외국인의 매수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드디어 흑자 전환, 물론 컨센보다는 살짝 좀 안 좋은 143억 원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10억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고 지난 3분기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흑전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현대중공업 자체가 조선주 1대장이기 때문에 뭐 주가를 사실은 조선주라면 이 기업이 선두로 좀 달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12만 원이고요. 3분기 매출액 8,823억 원 거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40억, 순이익은 1,07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에 비해서는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실적을 거둬들였고요. 지난 4분기부터 건조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환율 효과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YY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후판 가격 인하에 따른 공사 손실 충당금이 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베트남, 조선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순이익은 외화 관련 손익으로 1,248억 원으로 발생하면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PC선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누계 수주는 36억 달러로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정유 운반선의 운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PC선 수주 또한 7월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3분기에만 16척의 PC선 수주를 했고요. 수주 분위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서 당분간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요 지금 선체를 개발하고 있고 건조를 하고 있는 현대미포 조선이 사실상 모멘텀이 제일 강하고 주가 반등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더 실적 개선을 원한다면 2021년도 상반기에 수주를 했었던 물량들이 인도가 되는 2023년도 상반기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이 뭐 데이터적으로 뭐 내년 5월 정도에 상단을 깬다라는 가정으로 갔었을 때는 그때에 맞물려서 현대미포조선도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굉장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국과 국내 후판 가격은 2분기 이후에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보시면 여기는 뭐 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표기를 안 한 것 같고 12만 5천 원. 네, 그래서 한 12만 원 정도로 잡고 저희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면 근데 현도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한 3만 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시가총액 3조 코스피 상장사이고 일봉상으로 쭉 떨어졌고요. 주봉상으로도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가격대가 최고점이네요. 결론은. 네, 그다음에 월봉상으로 볼 때도 1차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다시 2차 상승했는데 다시 거기에서 가로막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온 거거든요. 내려왔을 때 같은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요 정도 폭까지 한 7만 원 선, 8만 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은 조금 두고 봐야겠지만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게 내년 5월이라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럼 아까 봤었을 때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고 이렇게 볼까요? 요만큼 떨어졌고 여기서 같은 느낌으로 좀 떨어진다면 딱 예, 차트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긴 합니다. 차트적으로는 모든 게 차트로 돌아가진 않죠. 중간에 4분기에 실적이 막 이만큼 나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한 9만 원권 밑으로 좀 내려갔을 때는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까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3조인 회사이고 근데 2021년도부터 너무 크게 올라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여기서 이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최근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까지 나갔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정기 변경 10월 26일에 핸드미포조선 그렇군요. 네, 요거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고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편입이 되면은 그 이후에 좀 떨어질 겁니다. 네, 편입이 되고 나면 좀 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실적은 아까 봤듯이 좋게 나왔었죠. 네, 영업이 140억. 네, 컨센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네, 웬만큼 좀 나왔으니까 좀 괜찮아는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배당을 주네요. 네, 여기는 배당을 주고요. 배당을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 네, 배당을 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연말 배당까지도 좀 노려보는 전략을 세워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대백보조선에 보고서 하나 더 남았었군요. 자, 3분기 말에 장단기 차입금 1,634억 원을 상회하는 현금 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조되는 이제 하락세 시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고임세 운임의 PC와 그다음에 PCTC의 발주 기대감이 고조가 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LNG선에 대한 건조 시장처럼 진입 장벽이 높진 않으나 수주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분기에 매출액이 1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 적자입니다. 1,676억 원, 순손실이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2% 하회를 하고요. 영업 적자는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900억 정도가량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매출은 외주업체의 인력 수급이 어려움을 통해서 공정이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임금 협상 타결에 따라서 소급분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루비 FPSO 관련 추가 원가가 100억 정도가 발생하면서 적자폭을 확대를 했다. 그리고 고정비 부담도 계속적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얘기밖에 없네요. 자, 10월 달에 74억 달러 연간 수주 목표량의 84% 이미 달성을 했고, LNG선에 28척 등 39척을 수주를 했고, LNG선 수주 문의가 많았으나 2025년까지의 슬롯이 모두 확보가 된 상태이고, 올해만큼 발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선도 운임 약세 등을 통해서 발주 축소가 예상이 되나 일부 노후 선박의 대체를 희망하는 선사 발주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해양 프로젝트 수주를 활발히 진행 중인 에퀴노르 등 다수의 해양 프로젝트에 협의 중이고 2023년도 1분기까지는 2개 정도의 프로젝트 수주가 성과가 기대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기업을 추천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의 보고서들을 통해서 올해까지의 실적은 안 좋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전부터 이제 수주를 했었던 것들에 대한 실적들이 2023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론은 그때부터는 점점 기저현상 등으로 인해서 실적 효과가 훨씬 더 잘 보일 거고 그것으로 통해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해상 쪽에서의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을 하고 있는 덴마크의 시보그사와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국내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또 조선 쪽에서도 해상에서의 이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해서 그쪽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그리고 앞으로 신성장 을 위해서 투자를 미리 하고 있는 회사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 5,030, 300원 정도 되고요. 최근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추천했었던 구간에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 전에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 봤었을 때 11월 달에 내려가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주가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 전 주가에서는 보셨을 때 이제 2,000원, 2,897원까지 찍었지만은 그 위에서 한 3,000원 정도였잖아요. 3,000원 정도였으면 벌써 50%가 오른 거고, 사실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50%가 혹은 100%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도 뭐 떨어져도 그냥 꾸준히 가격은 싸니까 모아나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조, 네, 지금 얘기가 있고요. 지금 기간은 매도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여기 대량 매수가 한번 있었어갖고, 네,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최근에 외국인에서 엄청나게 예, 물량을 많이 샀습니다. 여기서 팔았던 거를 다시 걷어간 느낌이고, 네,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한 90만 주, 거의 100만 주 정도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도 나오는 게 내년 건조 물량 증가로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고 되는 이 뉴스 보고서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뭐 좋지는 않아요. 회사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회사가 내년에 흑자 전환이 일어나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보유하고 있고 네, 삼성 또 가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간에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약간은 좀 막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오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개의 기업만 봤지만 앞으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에서도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다뤄드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세 개의 회사에서만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 가장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현대무표조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매수하기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쨌든 올라가야만 나머지 조선주들을 끌고 갈 텐데, 네,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뭐 실적은 나쁘지 않으니 앞으로의 이제 현상들이 중요할 텐데요. 네, 뭐 구조적인 수익 창출 구간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면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같이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죠. 현대중공업은 이제 1대장 주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희망이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마이너스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손이 선뜻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이 동태를 보고 삼성중공업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내년까지 보는 거고 내년 뭐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네, 꾸준히 그냥 모아가는 전략. 네, 뭐 상반기까지 해도 뭐 한 뭐 4월에 선반영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한 5개월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5개월에 한 10만 원씩만 투자하더라도 올라갈 거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버틸만 할 것 같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사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우리의 예상이 조금 빗나갈 수는 있으니까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에서 경제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계약 위반이겠지만 돈 지급이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밀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하루 이틀이다 보다는 이제 한 달, 두 달 밀려날 수도 있고, 또 러시아 발주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지, 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지조차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자면, 향후에 리스크들은 잔존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보고서에만 취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